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54분 정도 됐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올림픽공원이고요. 전방 약 한 300m 지점에 백제시대의 몽촌 토성이 있습니다. 흙으로 쌓여 있는 성 몽촌 토성입니다. 백제시대 초기와 중기에 수도가 이곳 한성 위례성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성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남성이라 해서 몽촌토성, 이 몽촌토성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성, 북성이라고 해서 이쪽 방향에 풍납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몽촌토성 높이가 약 한 30m 정도 돼 보이고요.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전방 약 한 4km 정도 지점에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가락시형 1차와 2차가 재건축된 헬리오시티인데요. 지금부터 6년 전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가 기존의 6,600세대에서 9,510세대로 재건축이 돼서 6년 전에 2018년에 입주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지금 보시는 전방 약 4km 정도 지점에 있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게 올해 12월에 완공이 되면 6,600세대 정도가 12,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됩니다. 자, 건물은 외형이 거의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이니까 앞으로 6개월 후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다 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포레스트, 숲속,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의 숲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올림픽 포레온 아파트가 올해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이라는 호텔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 저 아파트는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된 파크리오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하천이 성내천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경계하는 성내천 위에 이 다리, 성내천 교 위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자, 북쪽 방향인데요. 전방 약 한 1km 지점에 우리나라 5대 대형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약간은 동쪽 방향인데요. 천호역 방향입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몽촌 토성과 저 멀리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보입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쪽 방향으로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을 거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이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정말 폭염이었는데요. 지금 저녁 8시가 가까이 된 이 시각에도
그 지열이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9일 저녁 8시 정도 됐는데요. 이틀 후면 6월 21일 하지입니다. 하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이틀 후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6일 후면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6월 25일이 되면, 즉 앞으로 6일 후면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인데요. 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6일 앞둔 시점에서 제가 오늘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UN 16개국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과 비전투부대인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국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의료부대를 파견한 것은 전투부대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가해준 그 소중한 국가들입니다. 자,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 그 다음에 비전투부대인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국, 합해서 총 21개국인데요. 그 관련해서 먼저 그 나라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제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개월 전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지금부터 10개월쯤 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서 링컨 메모리얼 남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비 지역을 갔었습니다. 자, 그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74년 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에 휘말려 있었을 때 우리가 계속 후퇴해가지고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UN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견했고요. 나머지 또 5개 부대는 비전투부대로 의료부대를 파견을 했는데요. 먼저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말씀드리면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이니까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그리스, 튀르키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는 태국, 필리핀,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북미는 캐나다, 미국, 남미는 콜롬비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은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튀르키예,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북미에서는 캐나다, 미국, 남미에서는 콜롬비아입니다. 이상 16개국이 목숨을 걸고 전투부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전투 중에 자국 군인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파견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투부대,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국을 말씀드리면, 유럽 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인도입니다. 다시 비전투 부대, 의료 부대를 파견한 5개국은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인도입니다. 자, 이상 전투 부대를 파견한 16개국, 의료 부대를 파견한 5개국, 합계 21개국인데요. 그 중에 당연히 주도했던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제가 10개월 전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2023년 8월 26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투어를 했는데요. 내 식구 가족 여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크게 봤을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요 시설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서쪽에 링컨 메모리얼, 거기에서 좀만 동쪽으로 가면 리플렉팅 풀이라 해서 호수가 있고요.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요. 거기서 좀만 동쪽으로 가면 내셔널 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고요.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연방의회 도서관, 또 동쪽으로 가면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기준으로 크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주요 상징물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가장 서쪽에 링컨 메모리얼, 그 동쪽에 리플렉팅 풀이라는 인공호수, 그 동쪽에 워싱턴 기념탑, 그 동쪽에 내셔널몰, 그 동쪽에 연방의회 의사당, 그 동쪽에 연방의회 도서관, 그 동쪽 끝에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이제 주요 관광지들을 투어를 했었는데요. 자, 참고로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높이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높이 169m나 되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이 밝혀져 있어 가지고 정말 멋집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입니다. 자, 앞으로 37일 후면 프랑스에서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도 36년 전 1988년에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성된 구역이 이곳 올림픽공원이고,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올해 앞으로 37일 후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문이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너머로 또 잠실 크로바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도 워싱턴 DC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요 시설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대략 중심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또 워싱턴 기념탑을 중심으로는 남쪽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요. 북쪽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중간에 워싱턴 DC의 대략 중간에 워싱턴 기념탑 169m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 시절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첨탑 비슷한 시설을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그 워싱턴 기념탑밖에 없습니다. 자, 169m의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된 오벨리스크 워싱턴 기념탑이 워싱턴 DC의 대략 중심에 있고요. 그
서쪽으로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그 동쪽으로 내셔널몰, 연방의회 의사당, 연방의회 도서관, 연방대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 남쪽으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 북쪽으로 백악관이 있습니다.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저 건물 외벽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간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즉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 의미겠죠.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간판도 보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워싱턴에 갔을 때 링컨 메모리얼도 투어했고요. 즉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는 길이는 링컨 메모리얼도 갔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도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워싱턴 기념탑 바로 동쪽에 내셔널몰이 있는데요. 그 내셔널몰은 뭐냐면 자, 스미스소니언이라고 영국 사람이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미국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생전에 한 번도 미국을 가보지도 않고 미국에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고국인 영국이 아니라 타국인 미국에다가 기부를 한 이유가 영국은 이제 군주제 국가고 미국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영국에다 기부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의 재단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에다가 기부를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돈을 미국에 기부를 했고, 그게 재단으로 이제 형성돼서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됐고요. 자, 그 재단 이사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겸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재단인데요. 그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에 10여 개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워싱턴 기념탑 바로 동쪽 구역에 있는 내셔널몰에 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소속 10여 개 박물관이 그 워싱턴 기념탑 바로 동쪽 구역 내셔널몰 지역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그것도 투어를 했습니다. 자,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그곳이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이고 1층에 들어가면 1층 로비에 거대한 코끼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 그걸 배경으로 기념 인증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국 자연사 박물관 또 바로 옆에 스미스소니언이라는 그 기부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캐슬 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스미스소니언 재단 계열의 10여 개의 박물관들이 운집되어 있는 공간을 통칭 내셔널몰이라고 합니다. 내셔널몰. 자, 그 다음에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도 가봤고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링컨 메모리얼을 투어를 한 다음에 링컨 메모리얼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남동쪽 300m 지점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고요. 또 링컨 메모리얼 북동쪽 약 300m 지점에는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메모리얼에서 쭉 앞으로 동쪽 방향을 보게 되면 워싱턴 기념탑, 내셔널몰, 연방의회 의사당, 또 연방대법원 순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링컨 메모리얼에서 남동쪽 방향을 보면 300m 정도 지점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고, 북동쪽 방향을 보면
한 300m 정도 지점에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유튜브를 미국 동부 캐나다 지역 7박 10일간 여행하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66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링컨 메모리얼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기념물인데요. 흔히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죠. 자, 링컨 기념관 앞에 그때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던 날짜가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3년 8월 26일이었는데요. 그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냐면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로 미국의 3대 명연설을 했던 보스턴 대학 출신의 그 목사 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미국의 3대 명연설을 했는데요. 그게 1963년 8월 28일입니다. 그 연설 60주년, 그 연설 60주년이 제가 작년에 8월 26일 날 여행하고 있을 때가 그 60주년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 앞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청인데요. 자, 송파구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청과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흑인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이 오길 바란다,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I have a drea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명연설이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는데요. 그 연설 60주년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 8월 28일에 그 연설이 있었고 60주년이면 2023년 8월 28일인데요. 그 60주년을 이틀 앞둔 시점에 제가 그곳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그 60주년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운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 전부터.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 그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여하튼 그곳에서도 유튜브를 찍고 나서 바로 제가 갔던 곳이 바로 링컨 메모리얼 남동쪽 3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우리나라의 연 인원 179만 명을 보냈습니다. 미군, 군인, 그 다음에 뭐 자원봉사자 통틀어 가지고 연 인원 미국이 우리나라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지원해 준 인력이 무려 179만 명이나 됩니다. 연 인원.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미군 전투부대 요원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롯데월드타워. 제가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가 약간 측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호텔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인데요. 프랑스 계열의 호텔입니다.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하룻밤 숙박료, 1박 숙박료가 45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KT 건물이고, KT 건물 북쪽에 바로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근처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서쪽에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바로 그 동쪽에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이 있습니다. 1박 숙박료가 45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링컨 메모리얼에서 유튜브를 한 25분 정도 촬영하고 나서 그 링컨 메모리얼 남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의 그 한 10여 명의 미군들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냥 기립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 현장에서 이동하는, 행군하고 구보하는 그 처절한 몰골을 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한 그러한 동상이었습니다. 그곳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였고요. 바로 또 옆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의 명단이 대리석판에 국가명이 영문으로 쭉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빨래판 아시죠? 빨래판. 한 국가당 빨래판 하나 크기 정도 됐습니다. 가로가 한 50cm, 한 35cm, 세로가 한 15cm, 빨래판 그 정도 크기로 한 국가당 빨래판 크기 하나씩 쭉쭉 영문으로 국가명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16개 국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할 때 그 기억했던 6.25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의 명단을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애우려고 해서 애웠던 건 아니고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UN 16개국 명단을 하나하나 읽었던 게 머릿속에 저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이제 효과를 보게 됐냐면, 그 워싱턴 DC 투어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고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캐나다와 미국 국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은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그 다음에 몬트리올, 퀘벡, 캐나다 지역을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버몬트 주의 검문소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고, 다시 뉴햄프셔주의 그 주도인 콩코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으로 들어와서 맨해튼 등을 투어를 했었고요. 자유의 여신상도 투어하고, UN 본부, 그 다음에 브루클린 다리, 그 다음에 황소상, 그 다음에 9.11 테러 당시 붕괴된 자리에 재건축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가 마지막 일정이었는데요. 센트럴파크에 가가지고 제가 2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됐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동부 캐나다 지역 7박 10일의 여행 중에 가장 처음 간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였고, 마지막 간 곳이 한 7일 정도 후에 마지막으로 갔던 게 바로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 맨해튼을 갔었는데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워싱턴 DC에서 링컨 메모리얼에서 유튜브 찍고, 그 다음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 가가지고 UN 16개국 한국전에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UN 16개국 명단을 하나하나 읽었던 게 머릿속에 저장이 됐고요. 외우려고 해서 외웠던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저장이 됐고, 그게 그 6일쯤 후 마지막 일정으로, 7일쯤 후죠.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갔었는데요. 그 워싱턴 DC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또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미국 뉴욕의 야간 투어까지는 동일한 인솔자가 재미교포 동일한 인솔자가 쭉 한 6일 정도 인솔을 하고 다녔는데요. 마지막 미국 뉴욕 맨해튼 주간 투어는 또 다른 재미교포가 인솔 가이드였습니다. 아닌가? 또 다른 재미교포께서 인솔 가이드를 하셨었는데요. 또 그때 처음 한 사실은 뉴욕 맨해튼 투어는 별도의 가이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맨해튼을 가이드 하셨던 그 재미교포께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54인승 전세 버스로 이동하면서 퀴즈를 몇 가지 냈는데요. 그때 퀴즈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중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UN 16개국에 해당되지 않은 나라를 고르시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객관식 오지선 다 내보겠습니다. 1번 벨기에, 2번 필리핀, 3번 콜롬비아, 4번 에티오피아, 5번 베트남. 정답은 뭘까요?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 6.25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에 해당되지 않은 나라를 고르시오. 1번 벨기에, 2번 자 여기에서 1번 벨기에, 2번 필리핀, 3번 에티오피아, 4번 콜롬비아, 5번 베트남. 정답은 뭘까요? 그 문제를 내자마자 제가 0.5초 이내에 정답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베트남을 맞췄습니다. 베트남. 자,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이 베트남 전쟁, 즉 이른바 월남전이라 하죠. 베트남전 당시에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었죠. 자, 베트남 전쟁, 미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그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은 55만 명 정도를 파병을 했고,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약 5만 명 정도를 파병했는데요. 그 중에 약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그게 베트남전인데요. 그런 식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이 주도하면서 우리 한국군도 파병이 됐었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베트남도 우리 한국전에 파병을 해왔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UN 16개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맞췄는데요. 그걸 맞추니까, 자, 여기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맞추니까 맨해튼 현지 인솔 가이드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퀴즈 내기 전에 선물을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미국 동부 지역에 여행 오신 한국인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했었는데, 캐나다 쪽도 가이드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가 아니라 캐나다 달러 5달러 권종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달러 5달러 권종이 있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한 6, 7천 원 값어치밖에 안 되긴 한데, 캐나다 달러 5달러짜리 권종 하나를 아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끼는 게. 그래서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그 캐나다 달러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겠다라고 내걸고 퀴즈를 내내셨는데요. 그걸 제가 맞춘 겁니다. 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UN 16개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아는 나라를 고르시오. 1번 벨기에, 2번 태국,
2번 필리핀, 3번 에티오피아, 4번 콜롬비아, 5번 베트남.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달러 캐나다 달러 지폐를 선물로 받았던 그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퀴즈 대회보다 한 일주일쯤 전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한국전에 파병한 UN 16개국 그 명단을 하나하나 읽었던 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제가 일주일 후에 맨해튼 투어할 때 퀴즈를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UN 16개국을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6일 후면 즉 2024년 6월 25일이면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또 이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자,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6일 앞둔 시점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한 전투부대를 파병한 UN 16개국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UN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럽부터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튀르키예,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는 태국, 필리핀,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북미는 캐나다, 미국, 남미는 콜롬비아, 이상 16개국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견했고요. 비전투부대인 의료부대를 파견한 국가는 5개 나라인데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입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6일 앞둔 시점에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UN 16개국, 그 다음에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 국가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10개월 전 미국 동부 캐나다 여행 도중에 맨해튼에서 그 퀴즈를 맞출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저녁 8시 31분 정도 됐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